백 교수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첫 재판이 22일 날 열렸습니다. 네. 원래 8일 날 열리라고 그렇죠. 했는데 흉기 피습으로 이렇게 연기가 됐는데, 우선 이 위증교사 재판에서 먼저 따져야 할 부분, 좀 알아봐야 할 부분은 그 공범 김진성 씨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돌아가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이 김진성 씨가 이재명이가 있으면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대체 이 진술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좀 퇴정을 시켜달라 해서 퇴정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신문이 먼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변호인이 의견서를 냈어요. 재판부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건들로 인해서 가장 먼저는 자기 가족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이러다가 막 그런다는 거 아니야? 네, 성남시장을 이제 역임을 부분들이 아직도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그 계층이 굉장히 많은 곳에 내가 또 살고 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이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아마 유사한 건데, 이재명 대표 사건에 관련돼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4사람입니다. 모두 5사람이지만. 네. 그 4사람이 정말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지금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떤 증언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제대로 증언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분리해서 신문을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1차 신문이 끝나고 퇴정을 시킵니다. 판사가. 퇴정을 시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 이 김진성 씨가 이 판사 신문이라든가 변호사, 검사의 신문에 응하는 이런 형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이 성남시에 가면은 주목점 쓰는 사람들이 많고 논란이 많이 있었죠. 뭐. 거기에서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네네. 사업도 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그 앞에서 이 얘기를 제대로 할 수는 없죠.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애시당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첫 번째 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성 씨하고 나하고 6, 7년간 만난 사실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위증교사를 그 요구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예,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을 좀 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를 해라. 진술을 증언을 해라라고 한 것이지 결코 위증에 대한 교사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성 씨는 결국은 진실을 털어놨죠. 뭐 내가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이재명 그 지사가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인간적으로 안 할 수 없어서 했던 것인데 검찰에서 모두 또 사실을 털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었는데. 기억 없다니까 들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들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바로 녹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론 요지서까지도 다 보내주고 그래서 보내서 그대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무죄를 받았죠. 결국은. 김진성 씨가 위증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해준 거예요. 김진성 씨의 위증이 가장 큰 증거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죄를 선고를 받았던 건데 결국은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위증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로 인지가 돼서 기소가 된 그런 내용이죠. 김동연 부장판사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를 영장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전에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구속영장 그것도 판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법원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판사마다 달라버리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뭐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을 해갖고 기억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뭐 그런 말은 일부러 넣었을 수는 있지만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녹취들을 보면은 분명히 위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라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적시해서 이제 보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스모킹 건 바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증에 관련한 부분을
실행해 달라 교사를 했다는 부분이 녹취로 지금 채택이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검찰이 법정에서 이 녹취록을 또 재생을 해서 틀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담당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이 증거 관계가 불분명하다라거나 아니면 증거가 없다라거나 또 이게 이중교사 혐의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거나 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총선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체적인 이 법조의 시각이라든가 또 수사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동연 부장판사가 어제 하는 것을 보면은 총선 전에는 할 생각이 없구나. 1심 선고를 내릴 생각이 없구나. 우선 다음 재판이 2월 26일 날 네. 잡혔습니다. 네. 지금 1월 달에 그렇죠. 22일 날 하는데 한 달 후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2월 26일 다음 재판도 그때 이제 배석 판사가 바뀌니까 네. 왜냐면 그 저기 재판 있거든요. 경신 절차, 네. 갱신 절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또 한 4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어요. 3월에 이제 한번 뭐 네, 빨라봤자 그러면 하는데 그 한 번에 끝날 리가 없지 되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4월 김동연 총선이 부장판사가 빨리 할 생각은 없구나. 총선 전에 판결을 내릴 생각은 없고 총선 이후로 가서 판결을 내릴 생각인데 그것도 또 하나는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 분리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진성 것을 먼저 하고 그쵸. 다음에 이재명 것을 나중에 할 수 있다. 대개는 다 같이 신문하고 같은 그래가지고 공범관계라고 공범관계니까 이렇게 보면. 함께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분리를 하겠다는 또 취지의 얘기를 한 것 보면은 야, 이 사람이 정치권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구나. 강규태 나에 사퇴 내고 난 자유다 하고 도망가 버리더니 이분은 뭐 그러지는 못하니까 하여거나 이 정치권 눈치를 슬금슬금 봐가면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면은 좀 빨리 내릴 것 같고 만약에 총선에서 패했다 하면은 이재명 편 들어갔고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이재명의 재판 연기 그 전략에 호응을 해왔는데 언제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법관은 자유 심증주의에 입각한 어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고 판결이나 판시를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법조에 보면 정치적인 어떤 눈치를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리고 또 법조 출신들이 나와서 이제 그 정치에 입문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뭐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본인의 어떤 일신영달을 위해서 정치권 눈치를 또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히포크라테스 뭐 선서는 이제 의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법관도 윤리강령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검사 선서는 있는 거 네. 봤는데 판사 선서는 없는 그거는 이제 것 같아요. 그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판사는 최고의 이 어떤 그 명략 가난 솔로몬의 지혜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는 예,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해서 이제 강령이 없지만 예. 그래도 사실은 법과 양심에 입각한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사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법과 양심에 입각한 판결. 근데 이 부분을 법은 지키는데 양심을 어겨버리는 법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알갈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그 캐도남마 같은 이런 어떤 판시를 하게 된다고 하면 또 역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법관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도 간과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전임에 문정권 때 그런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취임을 한 이후 사법부 분위기도 많이 변화되는 것 같고 특히 정치적 재판을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그동안에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다. 최강욱 사건, 네, 최강욱, 조국 사건, 윤미향 사건. 지금 뭐 국회의원을 거의 다 끝마치던가 지금 끝마치기 전까지도 1심도 2심도 그렇죠. 최종 판결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지연됐습니까? 네. 이런 것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 이걸 그렇게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에 좀 재판이 정상화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네, 이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맥시멈 프레셔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 압박. 이 최대 압박이라는 말이 결코 나쁜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떤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그 정당한 어떤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맥시멈 프레셔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고용신 TV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의 보편타당한 사회상규상 이해되지 않는 여론은 그걸 새겨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때때로 나쁘게 맥시멈 프레시라는 걸 나쁜 쪽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은 판결을 할 수 있고 좋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의로운 그런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정말 그 본연의 임무로 충실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시간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